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텀 엔지니어 장우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SAP 온 GCP,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하는 SAP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SAP로 하는 스마트 분석을 떻게 할 수 있는지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AP가 사내에서 경영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아주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여기에 구글 클라우드가 같이 한다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로 시작된 그 AI, ML 이것의 중심에 바로 구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빅데이터들을 잘 다뤄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잘하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경영 정보와 또 다른 데이터들을 크로스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요? 빅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아는 회사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아이콘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많은 유저를 보유한 서비스들입니다. 몇 가지들은 이미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맵, 구글 포토, 그리고 구글 서치, 유튜브 등이 있죠. 구글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얀 바탕 화면에 이렇게 인풋 텍스트 필드가 있는 서치 창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구글 서치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뒷단에서 굉장히 많은 서버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급 기술들을 많이 익혀왔습니다. 이런 안정된 서비스들이 SAP를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실행하시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약 20년 이상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와 연관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사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굉장히 많은 유저들의 서비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논문을 내고 이 논문을 가지고 오픈소스 진영에 배포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커지면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매니지드화해서 또 서비스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든가 아파치 HBase 그리고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많이 쓰시죠.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까지 거의 대부분 저희가 개발하고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고객들의 레비뉴를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한 세상에서 가장 큰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요즘 구글 애널리틱스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은 뭐 서치나 이런 구글 광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인 구글 마케팅 플랫폼 그리고 뭐 유튜브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 같은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목표는 특히 구글 클라우드의 목표는 모든 조직이 데이터 역량의 혁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어떤 스킬을 강화시켜서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비즈니스의 제도약을 가속화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 기술은 인프라적인 측면의 이아스, 그리고 DW의 빅쿼리, 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ML 기술이나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메쉬 컨셉들이 있죠. 기존의 BI2라고는 약간 차별화되는 루커라는 데이터 저희는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라고 데이터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툴.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데이터들이 있죠. 유튜브라던가 플레이스토어, 에즈, 그리고 뭐 구글 포토, 그리고 서치 트렌드 같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SAP 내에 가지고 계신 경영 정보들이 합해진다면 여기에서 바로 새로운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분석을 지원하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SAP 환경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SAP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입니다. 또 당연히 SAP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SAP 시스템이 잘 돌 수 있는 최적화된 그리고 SAP Certified 된 VM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VM들을 인해서 퍼블릭 환경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따라서 당연히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이유에 의해서 메인터넌스가 일어날 때 예를 들자면 OS 패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의 피지컬한 이유 때문에 시스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할 게 저희가 고객께 이것을 뭐 메인터넌스 때문에 새벽에 기다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CSP 벤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가용성과 업타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AP 내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API 통신을 하실 텐데요. 이런 API 통신들을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API 매니지먼트를 쉽게 제공해드리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API 게이트웨이를 서비스로 제공해드립니다. APG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사용하시면 저희가 글로벌리 저희가 인베스트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구글 스케일의 안전한 자사 네트워크를 사용하시게 되면서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득을 가져오실 수 있죠. SAP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저희의 페타바이트 스케일인 DW, 빅쿼리, 요즘 빅쿼리들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빅쿼리 쪽으로 데이터를 옮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 SAP BW에 데이터를 다 넣어두시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빅쿼리로 옮기셔서 빅쿼리 내의 데이터를 센트럴라이즈 시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음에 있는 고객에 대한 홀리스틱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서치 트렌드 뭐 여러 가지 구글 광고, 구글 마케팅 플랫폼, 구글 쇼핑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고객들의 행동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앞선 AI, ML 기술들 활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리테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디맨드 포캐스팅 같은 걸 통해서 얼마 후에 우리 스탁에 있는 제품들이 좀 바닥이 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면은 언제쯤 어느 만큼의 수량을 발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동 발주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SAP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 쪽으로 센트럴라이즈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AI, ML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것이죠.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여러 워크플로우들의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간단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AP와 구글의 빅쿼리 그리고 루커 등을 이용해서 간단히 데모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루커의 대시보드인데요. 이렇게 세일즈 대시보드를 그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왼쪽에 레비뉴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X축은 시간축이고요. Y축은 레비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푸른색 영역은 실제 그 레비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회사의 타겟 목표입니다. 그래서 타겟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레비뉴가 어치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SAP에 있는 경영 데이터를 빅쿼리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지오그래피컬하게 어디에서 레비뉴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딥다이브해서 이게 뭐 어떤 카테고리에서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페럴에서 많이 나오는지 뭐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브랜드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은 시간축에 따라서 얼마나 레비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구글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그 경영 정보에 있는 데이터와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대는 어떻고 그리고 뭐 컨트리는 어떻고
구매하는 프라이스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모그래픽 정보와 합쳐져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한 유저에 대해서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커스텀 프로파일을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커스텀 프로파일을 해보면 또 당연히 뭐 구글 애널리틱스에 있는 정보들하고 SAP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합쳐서 또 유저의 커스텀 프로파일을 보여줄 수 있겠죠. 커스텀 아이디가 나온다거나 이름, 그리고 뭐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것들, 그리고 지역,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구매했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커스텀 뭐 프로파일을 보면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이 세일즈가 부스팅 됐을 때 어떤 고객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뭐 어페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빠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좀 증가하는 걸 보여주네요. 그럼 어페럴 쪽에 뭔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빨간색 쪽에 있는 어페럴의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바로 옮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오더가 얼마나 들어왔고 스탁의 재고는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SAP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합쳐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현재 들어있는 스탁의 데이터, 그리고 지금 포캐스팅 되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주문의 양 정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재고가 충분한지, 스탁 아웃 되는지, 예를 들면 품절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기술, AIML 기술들을 활용해서 예측한 값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좀 재고가 부족하게 보인다. 여기는 마이너스 한 500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이면 바로 인벤토리에 대해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를 지금 빨리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넣어서 서브밋을 해서 바로 오더를 넣는 거죠. 뒷단에 있는 오더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하는 거죠. 이렇게 루커는 또 API로 구성되어 있어서 뒷단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시미리스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런 우리 SAP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영 데이터들을 구글의 트렌드, 구글 트렌드라고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텀을,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가 시간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당연히 우리 레비뉴는 팔리는 게 시간에 따라서 많이 팔리다가 적게 팔리다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시즈널리티가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적게 팔렸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적게 팔린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구글의 서치 트렌드와 같이 통합을 시켜서 구글 서치 트렌드는 이번 주에 좀 증가를 했는데 레비뉴는 빠졌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고 여기에 어노멀리를 판단하는 문장을 넣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보다 좀 작다거나 아니면은 예상하는 범위 안에 있다거나 혹은 52주 기존 52주 간의 최대라거나 혹은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significantly lower than historical maximum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자켓이 굉장히 많이 빠져 보이는데 자켓에서 또 마케팅 캠페인에 바로 시스템과 바로 연동하는 메뉴를 띄울 수 있겠죠. 이렇게 띄우면 바로 이 자켓에 대해서 우리가 캠페인이 가능한 고객의 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원 이익이라던가 혹은 ROI 같은 지수 같은 것들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리스트와 이 대상자들이 과연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구매를 할 확률이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확률 값으로 넣어뒀습니다. 여기 있는 고객들은 우리 그 SAP 안에 옵트인 된 고객들이죠. 그렇지만 옵트인 되지 않은 고객들한테까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나 이런
키워드 광고나 이런 서치 애즈, 구글 애즈 같은 곳에 통합을 시켜야 될 겁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구글 애즈와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구글 애즈에 예를 들면 키워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키워드 광고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마찬가지로 ROI, 그리고 여기에 이 광고를 수행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대표값들. 예를 들면 여기 나이나 뭐 젠더가 있을 거고요. 컨트리나 에듀케이션 레벨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러한 그 유저의 클러스터 정보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요. 아래쪽은 광고를 만약에 집행한다고 할 때 그 키워드의 조합들은 어떤 걸로 하면 효과가 좋을지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빅쿼리 쪽으로 옮기고요. 빅쿼리 내에서 또 구글의 서치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구글 어널리틱스 정보들, 구글 애즈 정보들을 통합시키고 여기에서 루커를 가지고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 기반의 액션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저희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 네, 이건 간단한 데모인데요. 저희가 데모를 만들었던 이런 아키텍처는 데이터 원천은 SAP에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구글의 빅쿼리로 전송을 한 겁니다. 전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SAP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툴도 있습니다. 혹은 구글이 제공하는 툴도 있어서 SAP에 있는 데이터들을 빅쿼리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구글의 애널리틱스 정보라든가 구글 애즈 정보, 서치 트렌드,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트렌드 정보들을 예를 들면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빅쿼리로 임포트 하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빅쿼리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빅쿼리에서 빅쿼리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하는 BTS죠, 줄이면. BTS를 이용해서 구글 애즈나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빅쿼리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치 트렌드는 RSS 피드를 가지고 빅쿼리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것 외에도 서드파티에 있는 다른 익스터널 데이터들도 API를 통해서 빅쿼리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빅쿼리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여기에 저희의 AIML 기술을 사용하게 되겠죠. AIML 기술을 사용해서 프로덕트 리커먼데이션이나 아니면 유저 세그멘테이션, 디맨드 포캐스팅, 인벤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등 다양한 죄송합니다. 카톡을 끌게요. 다양한 AIML 기술들을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커의 사전 정의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루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액션할 수 있도록 뭔가 워크플로우들을 구성할 수 있겠죠. 빅쿼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뭐 AWS로 코어 인프라를 구성하셨어도 DW 쪽은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요즘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빅쿼리는 완전 관리형이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고 TCO가 다른 CSP의 레드시프트라든가 시냅스 같은 DW들보다 20% 내지 3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그 엔터프라이즈 DW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타바이트 쿼리를 데이터가 1페타가 넘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포인트 쿼리를 했을 때 4초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재밌는 것은 빅쿼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익스포트하지 않고도 BQML이라는 머신러닝 랭귀지를 사용해서 이것은 SQL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SQL을 이용해서 빅쿼리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SQL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로 프레딕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빅쿼리로 SAP 데이터들을 옮겼죠. 그래서 옮길 때는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이 배치냐 혹은 리얼타임이냐에 따라서 여러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P 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툴 혹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들도 있어서 지금 고객께서 이것을 배치성으로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옮겨야 될지 혹은 리얼타임으로 싱크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여러 툴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사실 저희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어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신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ML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머신러닝 모델을 누구의 데이터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드는 그 방법이 누구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내 데이터로 내가 만든 코드로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하겠다. 대신 구글은 인프라만 좀 편하게 관리해줘. 라는 게 바로 가장 좌측에 버텍스 AI의 커스텀 트레이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학습 데이터는 있어. 학습 데이터는 있는데 모델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델 코드를 짜기도 싫고 대신 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구글이 알아서 해줘. 라는 게 벌텍스 AI에 들어있는 AutoML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습 데이터도 없어. 대신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머신러닝 기술을 그냥 REST API 콜로 쓰기만 하고 싶어. 그러면 구글이 만들어 놓은 구글의 데이터로 구글의 코드로 구글이 만들어 놓은 프리빌트 모델의 머신러닝 모델의 REST API로 단지 호출만 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SaaS 형태의 프리테인드 API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 제품군들이 제공하는 어떤 기술들은 어떤 주제 영역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비전 쪽, 그리고 랭귀지 쪽, 그리고 컨버세이션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비전 쪽은 당연히 이미지라던가 혹은 비디오, 그리고 랭귀지 쪽은 번역이라던가 내추럴 랭귀지, 그리고 컨버세이션 쪽은 요즘 뭐 컨택 센터 AI 비슷하게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리고 TTS 혹은 STT 같은 주제 영역들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AI 플랫폼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요즘 ML 파이프라인이나 ML 옵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벌텍스 AI는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매니저화한 겁니다. 뭐 이런 거라는가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TPU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AI 솔루션들은 저희가 이런 AI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 인더스트리의 목적에 맞게 솔루션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보이스 같은 것들을 OCR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로 SAP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큐멘트 AI라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혹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내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큐랑 비교를 해서 조회를 한다라고 할 때 비전 프로덕트 서치 같은 솔루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커입니다. 아까 데모에서 루커 화면을 보셨는데요. 루커는 기존에 있던 그 BI 툴들과는 약간 차별화됩니다. 루커는 룩ML이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 소스들이 여러 데이터 소스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팩트랑 디멘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팩트랑 디멘전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로지컬한 레이어로 조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룩ML에서 이것들을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조직이 기존에는 뭐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하면은 항상 그 지라 티켓을 받아서 데이터들을 우리 하드베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어디다가 아니면 운영 DB에 있는 걸 가지고 하드베에다가 스쿱으로 땡겨와서 어디다가 넣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다면 루커를 통해서 룩ML을 계속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이 룩ML은 Git과 같은 소스 리파지터리에 커밋이 됩니다. 버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한 데이터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커스터머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번 쿼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형태를 띌 거고 하반기에는 이런 형태를 띌 거고 연말 가면은 이런 형태를 띌 거라는 데이터의 로드맵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버전업 할 때마다 우리가 데이터 원천 소스를 알터링하지 않고 이 룩ML이라는 로지컬 모델만 업데이트하면서 사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루커는 모든 것들이 또 API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플로우랑 쉽게 통합도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사적인 커머넌스를 가지는 시멘틱 모델링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뭔가 기존 원천에서 익스포트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데이터 소스에 두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요즘 뭐 MPP 구조, MPP DB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느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정의했던 룩ML 같은 것들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팩트랑 디멘전이 있으면 이걸 자주 사용하시는
팩트랑 디멘전을 잘 파악을 해서 루커가 퍼시스턴트하게 캐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루커 쪽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꾸미면 인터랙티브한 실시간 리포트가 대시보드를 만드시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내 데이터들과 조합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커스터머의 홀리스틱 뷰를 본다거나 커스터머 저니를 엔드 투 엔드로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AI/ML 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 중심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워크플로우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루커가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I를 통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과 심리스하게 통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홈디포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글로벌 체인인데요. 홈디포에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룬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The Value Proposition for Using ML in Brick and Mortar Retail Store라고 해서 홈디포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 유튜브 동영상이 약 1시간 정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홈디포 분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이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시작할 때 먼저 이 과제를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실 때 그 포인트를 이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요거를 이제 쉘프라고 하더라고요. 이 쉘프에 전시를 하는 이 쉘프에 제품이 다 나가는 거죠. 다 팔리고 나면 여기에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없지만 또 뒤에 그 저장하는 웨어하우스에는 또 제품이 있는 거죠. 진정한 스탁 안에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되고요. 빨리 채워 넣다 보니까 또 스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스탁아웃 되기 전에 빨리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 쉘프아웃이 일어나고 언제 스탁아웃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이것에 대해서 품절률을 좀 줄이는 이것을 목표로 했고요. 이 과제를 진행할 때 쉘프아웃을 1% 줄였을 때 쉘프아웃의 확률을 10% 줄였을 때 홈디포의 레비뉴가 얼마나 증가한지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또 데이터를 만들 때는 5%의 샘플링만 했더라고요. 그 전체 스크에서 하는 5% 대표적인 상품 5%만 샘플링을 했고 2주에 한 번씩 수동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할 때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해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상품이 쉘프아웃이 되면은 이걸 원래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워 넣을 때 이것을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히 입력만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만들 때 피처 한 50개 정도 사용했고요. 전체 개발은 1년 정도 했고 그 중에 한 4, 5개월 지났을 때 저희 구글의 유료 컨설팅을 한 3개월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결과는 조금 놀랍게도 프리시즌과 리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0%, 프리시즌이 70%, 리콜이 5%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스레시홀드를 조금 조정했을 때 프리시즌이 50%, 리콜이 10% 정도. 이 정도 나오면 저는 이게 쓸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맞지 않더라도 쉘프아웃이 1%만 줄이게 되더라도 레비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폴스 포지티브가 좀 있어도 이것들을 상용에 적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데이터들을 SAP에 있던 데이터들을 혹은 MS SQL에 있던 데이터들을 DW로 옮기게 됨으로써 BigQuery DW로 옮기게 됨으로써 굉장히 그 데이터의 분석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케일도 한 15페타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은 기존에 8시간 걸리던 쿼리가 5시간, 5분, 죄송합니다. 5분 정도 줄었고요. 파이낸스 쪽은 14일 걸리던 게 3일 정도로 줄었다고 하시고요. 대부분의 워크로드들이 거의 80% 이상, 약 80% 이상, 뭐 78%는 80%에 가깝죠. 8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는 이미 SAP를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활용을 하시는 여러 고객들이, 뭐 까르푸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 알파벳이라는 구글 내부에서도 SAP를 굉장히 하드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미 저희가 뭐 이렇게 연차를 쓸 때도 SA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SAP를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경험이 이미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몇몇 고객들과 같이 SAP를 실제 상용으로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SAP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빅쿼리 쪽으로 데이터를 통합시키시고요. 여기에다가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데이터들이라든가 광고 데이터들, 서치 트렌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서 좀 더 고객들의 데이터를 인리치먼트 시키고요.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ML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진화된 DW 같은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좀 더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데이터 중심의 액션,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DT를 좀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저희 영업대표에게 연락을 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루나 반나절 정도의 인덱스 워크샵을 통해서 기존의 에즈이즈 아키텍처 그리고 에즈이즈의 서비스 플로우를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어떻게 투비 아키텍처를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샵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 프로페셔널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SAP 전문가와 그리고 혹은 AIML 전문가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실제 협의를 하거나 혹은 상용 제품에 도움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병렬적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SAP 그리고 AIML의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중앙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SAP는 구글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SAP 분석 분야는 저희의 전공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강력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